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불붙은 이탈리아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금메달을 따고 유로에서 독일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슈퍼마리오의 경력은 추락했습니다. 브레시아는 바로텔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마지막 클럽 중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공격수를 강력한 스캔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마리오는 그냥 줌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은 하루에 2번씩 훈련한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건 완전한 허튼 소리였습니다. 30살의 이탈리아인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체력 완전 상실과 8-18kg이 정상인 상황에서 체중 100kg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뉴스에는 바로텔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보들이 떠돌았습니다. 옵션은 많았습니다. 연봉이 250만 유로인 베식타시에서부터 보카 주니어스와 플라멩고까지, 그럼 결국엔 세리에 B와 몬차 클럽, 그리고 그 후 아다나 데미르스포르, 시옹, 그리고 지금은 제노아입니다. 정말로 마리오, 이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한때 엄청난 기대를 받던 이탈리아인이 자신의 경력을 이렇게 망쳐버린 걸까요? 오늘은 마리오 발로텔리의 가장 극단적인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팔레르모에서 가나 출신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텔리는 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1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부모님은 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마리오는 이탈리아 가정에 입양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텔리의 새로운 부모는 몇 번이나 그를 생물학적 부모에게 데려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왜 한 번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왜 나를 되돌려 보낼 시도조차 하지 않았나요? 이제 내가 세리에 A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얼굴에 비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TV에 나옵니다.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내가 축구 스타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를 아마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살 때 바로텔리는 바르셀로나의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인터 밀란에 의해 15만 유로에 계약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바르셀로나에서 뛴다고 나는 여자아이들과 경기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에서의 경력은 꽤 성공적이었고 그는 자주 경기에 출전했으며 많은 골을 넣었고 팀이 이탈리아 슈퍼컵을 우승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마리오의 성격이 불같은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심판과 자주 싸우기를 좋아했고 종종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하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중 하나는 카잔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터밀란의 감독이었던 조제 무리뉴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루빈과의 원정 경기를 위해 갔고 모든 우리의 공격수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발로텔리를 기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프타임의 끝 43번째 분, 마리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의 14분 중 15분을 그와 대화하는 데 보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마리오, 나는 너를 교체할 수 없어. 벤치에 공격수가 없거든. 두 번째 하프타임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공만 가지고 놀아. 네가 공을 잃었으면 반응하지 마. 누군가 너를 자극하면 반응하지 마. 심판이 실수했다면 반응하지 마. 그리고 결과는 뭐였나요? 46번째 분의 빨간 카드였습니다. Minute 46. No way. Red card. No way. 여기 조제 무리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둘 다 인터밀란에 있을 때 나는 마리오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2시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포르투갈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발로텔리는 나는 포뮬러 1 예선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오, 나는 너에게 2시에 오라고 부탁했잖아. 무슨 일인가?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는 매일 만날 수 있지만 포뮬러 1은 이탈리아에서 한 번밖에 열리지 않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때 이미 발로텔리는 클럽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되었고 훈련에서는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할 때 18살짜리 애가 그냥 앉아서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리뉴는 발로텔리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인터 팬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승리한 후 발로텔리는 흑청색 유니폼을 땅에 던지며 필드를 떠났습니다. 이는 팬들의 불만스러운 외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 직전 그는 밀란의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그 시점에서 마리오는 어린 시절 로소네리를 응원했고 이 클럽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한 TV쇼 촬영 중 이탈리아 기자들로부터 빨간 검은 유니폼을 정식으로 선물받았습니다. 바로텔리는 이런 선물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는 인터의 주요 적인 클럽의 유니폼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맨체스터 시티는 슈퍼마리오를 3,500만 유로에 영입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발로텔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중요한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으며 그 경기에서 시티는 맨체스터를 6대1로 대파했습니다. 바로텔리와 함께 시티는 44해 만에 AF컵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유로 경기에서 마리오는 독일 국가대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경기의 장면들은 진정한 밈이 되었습니다. 당시 마리오 발로텔리는 축구 세계를 곧 정복할 새로운 스타로 여겨졌습니다. 11월의 잡지 타임은 마리오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과 그의 사진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바로텔리는 촬영에 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잡지의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잡지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의 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시티는 마리오 발로텔리가 가장 엉뚱한 행동을 많이 벌였던 클럽입니다. 유니폼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장면은 웃기고 심지어 귀여웠지만 뒤꿈치로 넣으려던 골 시도는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맨시티에서의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지 다트 화살 사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텔리는 즐겁게 다트를 던지기로 했지만 목표로 삼은 것은 맨시티 청소년팀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10만 유로의 벌금을 받은 후 바로텔리는 또 다른 쇼를 이어갔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려한 아이디어로 욕실에서 폭죽을 터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수리 비용은 40만 파운드였습니다.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불같은 성격의 이탈리아인은 마지막으로 맨시티에서 화려한 퇴장을 결정하며 감독인 로베르토 만치니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그는 제롬 보아텐, 빈센트 코만피, 그리고 미카 리차즈를 포함한 3명의 팀 동료와도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클럽은 이 모든 사건을 덮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마리오는 이적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다음 경력의 정류장은 밀란이었습니다. 마리오는 빠르게 폼을 되찾았고 그 결과 54경기에서 30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텔리의 경력에서 이처럼 높은 득점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마리오는 여전히 규율을 위반하고 심판과 다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전에도 흡연을 계속했으며 항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소네리는 이 문제에 많은 자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2014년에 바로텔리는 리버풀의 공격수로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13경기에서 단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뿐입니다. 이 이적은 이후 클럽의 현대사에서 최악의 이적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팀의 전 공격수였던 리키 램버트는 마리오가 클럽에서 보였던 태도에 대해 그의 훈련 방식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우리 클럽에서 그런 태도를 본 적이 없다. 그의 게으름은 그의 득점력에 악영향을 미쳤고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로텔리는 점점 더 독성 자산으로 인식되며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빵집의 출입문을 들이받기도 하고 부서진 차를 길 한가운데에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에 휘말려 한 손님이 세 손가락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리버풀은 이탈리아인 바로텔리를 밀란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는 거기서도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마리오의 에이전트였던 미노 라이올라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바로텔리를 위해 클럽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이올라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에이전트였지만 심지어 그도 마리오를 어느 클럽이든 들여보내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라이올라는 발로텔리가 이탈리아의 미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말했고 그의 가치가 2억 5천만 유로라고 했습니다. 밀란이 바로텔리를 영입한 것은 행운이며 그가 세계의 발롱도르를 수상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16년에 니스는 새 공격수로서 마리오를 환영했습니다. 마리오는 니스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많은 감독이 자신과 일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오는 여전히 기행을 이어갔습니다. 로코모티브와의 경기를 위해 바로텔리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시를 산책하며 붉은 광장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러시아 대통령을 찾으며 푸틴, 어디 계세요? 푸틴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Putin, where are you, Putin?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몸 상태를 가다듬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규율 위반과 체중 증가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만 난 정말로 발롱도르를 노리고 있다고 그 시절 마리오는 말했습니다. 이후 마르세유와 브레시아로 이적했지만 이야기는 반복되었습니다. 마리오의 훈련에 대한 진지하지 않은 태도와 규율 위반이 계약 해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마리오는 이탈리아 클럽 제노아의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발로텔리는 마지막으로 주목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칭기즈칸의 명언 나는 신의 진노다라는 타투에 이어 이제 얼굴에도 타투를 추가했습니다. 마리오는 아마도 주목을 끌기 위해 얼굴에 블랙 파워라는 문구를 새긴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타투가 축구 실력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 마리오의 경력은 이제 예상된 결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체중과 싸우고 몸을 만들며 자신의 훈련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여전히 뭔가를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의 평판이 너무 망가져서 상위 클럽들이 30대 마리오를 팀에 들이기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경력 초기에 많은 이들이 바로텔리의 위대한 미래를 예견했으나 그의 논쟁적인 성격이 그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 회차에 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